제가 수업을 하면서 가끔씩 물건을 보다 보면은요, 이 물건은 상당히 좀 체계적인 마인드가 없으면은 유혹되기 쉽겠다라고 생각되는 건들이 가끔씩 보여요. 그래서 저희 멤버십 분들한테도 항상 설명을 하면서 이런 물건들에는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상당히 좀 보이지 않게 숨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심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겉모습에 상당히 유혹돼 가지고 과감하게 입찰 들어가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물건은 제주시에 있는 애월읍 화길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예전에 제가 이 물건에 대해서 영상으로 해서 올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조심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제 블로그에 올리신 내용이나 또 유튜브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제주도 물건을 보시면은 뭐 몇 달 전에 제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세 분이 입찰을 해가지고 3억에 1등을 하신 분이 가져갔는데, 그로부터 2달도 채 안 돼서 대금 미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쩌나 하고 저는 이 물건을 다시 보고 있는데 6억 6천짜리가 1억 6천까지 떨어졌으면 거의 20% 초반대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물건이 너무 떨어졌다라는 생각으로 투자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은 상당한 고수 아니거나 완전한 초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물건을 또 가져가게 되면은요, 완전한 초보이거나 상당한 고수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어디까지 떨어질까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설명했던 물건에도요, 제가 설명했던 내용에도 제가 이 위치를 찍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주도죠. 제주도인데 이게 제주시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제주시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 애월이라서 이쪽이 상당히 뭐 제주도는 뭐 다 경치 좋죠. 경치 좋은데 그 중에서도 바닷가 초근접한 토지임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은 저기에는 뭐 바닷가 보이는 민박집, 펜션이 보이고요. 이쪽에 있는 물건인데 이 지도를 보니까는 지금 아무런 내용이 구조물이 안 나오네요. 그래서 요거는 다운을 시키고 다시 카카오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나와 보겠습니다. 저기 보이죠? 저기에 어떤 구조물을 설치한 내용이 보이고, 여기 흙을 이만큼 다져 올려서 도로와 구배를 맞추기 위한 공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 물건에도 이렇게 공사한 내용이 보이는 사진을 찍어서 물건이 올라왔거든요. 경치로 따지면야 뭐 도시 사람들이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곳인데, 행위 제한으로 한번 토지 부동산 법률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자, 특화경관지구라고 되어 있고, 특화경관지구라고 한다고 해서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독주택 정도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은요, 공익용 산지라고 되어 있고요, 얘보다 더 무서운 내용의 절대보전지역이라는 용어가 눈에 확 들어오네요.
네. 제주도 조례에는요, 절대 보전 지역에 대한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를 살펴보시면은요, 그냥 앉아서 구경만 하시면 됩니다라는 그런 취지로 절대 보전 지역에 대한 행위 제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기에는 어떤 건축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물론 공익적인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당연히 할 수 있겠지만은 개인이 사익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가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절대 보전 지역에 대한 조례 같은 내용은 뭐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요. 좀 더 심도 있는 내용을 제대로 배우고 싶다고 하면은 좀 더 발품을 팔아서 열심히 따로 배워야 되는 그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에서 부동산 법률적인 내용을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배우는 데는 좀 한계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이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감정평가사가 찍은 사진인데요. 요렇게 아까 로드뷰에서 보던 거하고 비슷하죠. 상당히 높게 쌓아 올렸네요. 그죠? 쌓아 올렸고 또 밑에는 이렇게 이게 뭐죠? 둘레길이네요. 그죠? 제주도 둘레길 맞죠? 그죠? 둘레길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눈에 잘 보이는 내용이 공작물 축조 신고판으로 되어 있네요. 건축주 이름까지 나와 있고, 건축주 이름까지 나와 있고, 요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요. 에어럽 사무소의 건축신고 접수번호까지 보이지 않습니까? 요렇게요. 건축신고 접수번호까지 보이는데 이게 왜 안 되죠? 이게 신고 접수번호까지 보이는데 신고하고 했다는 것은 여기가 아무튼 건축행위가 이런 구조물 설치가 가능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신고사항일지라도요. 신고를 하고 나면은 기간 내에 어떻게 하는 조건으로 하십시오라는 내용을 담은 허가증이 나옵니다. 그 허가증을 받고 난 뒤에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물건을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조사를 해보면은 신고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 구조물 축조 신고에 대한 접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접수번호만 있는 것이지 허가번호가 따로 부여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제가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경치는 좋은데 감정은 6억 6,600만 원 정도고 토지 면적도 거의 500평 정도에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격도 이렇게 바닷가에 있는 가격이 이만큼 떨어졌으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만 하거든요. 이 땅을 건축을 하지 않겠다라는 전제하에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진 분은 이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마인드가 없이 뭘 해도 조금이라도 뭐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하게 된다면은 역시 제2의 대금 미납자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콘크리트 박스가 뭐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것은 철거 대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20% 초반대까지 떨어진 이 물건 제2의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고수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라면은 이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고수분을 기다리면서 8월 5일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